지금 제 앞에 한 200호 가량 되는 이렇게 대장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선생님. 사실 겨울에 그런 눈 내린 풍경을 그린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풍경의 모습인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어떤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리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이게 이제 광주, 무등산 입석대인데, 광주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예. 태어나서 잘하신 예. 곳이죠? 주변에 이제, 무등산 중턱에서, 살았었는데, 요 동네는 내가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동네죠. 네. 요거는 이제 아주, 거대한 바위 덩어리인데, 이 그림 자체에서는, 왜소하고, 적어 보이지만, 이게, 건물, 한 2, 3층 정도 되는, 예. 그런 바위에, 여기 전체에 이제 억새가 쫙 깔려 있으면서, 아주 풍경이 정말 기가 멋있겠네요. 막히죠. 예. 아니,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그림을 한참 바라봐도요, 그 바위산의 그러한 굳건함이나 굉장히 이렇게 단단한 힘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아마, 이런, 그, 힘들이,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예. 들고, 저 집은, 바로 요, 바위 뒤편에 보면은, 예. 기공암이라는 그 암자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생각하고 넣기도 했었고, 예. 저 자체도, 전체 그 자연 중에 어떤 그 인위적인 공간. 네. 그래. 굉장히 이렇게 작고 안락해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면이 화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건 이제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크고 웅대한 작품이지만은 또 그러한 또 정다운 면까지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적게 그린 이유도 있죠. 왜냐면 이 전체의 이 거대함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이에 이만큼 정도밖에 안 된다는 네. 것을 상징적으로 네. 이거 사실은 요거하고 비례해서 더 크게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예.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그 거대한 자연 앞에 그렇게 예. 작은 인간의 예. 모습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작품을 완성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작이 잘 돼갖고 한 달 정도에서 끝냈는데 네. 처음 시작이 잘 되는 것은 그 정도면은 끝나는데 예. 이제 처음 시작이 잘 못된 것은 뭐 2달도 가고 석 달도 가고 예. 어떤 거 1년도 가고 예.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 아주 기분 좋게 잘 시작됐었고 예. 내가 생각에는 그 계획만큼으로 잘 진행이 됐었죠. 예. 그런 느낌이 저한테도 와서 예. 닿아요. 예. 예. 그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밑 배경 질감을 만드는데 한 20일 정도 걸렸죠. 예.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그런 질감을 형성하는데 예. 가장 시간을 많이 그렇죠. 그 투자를 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제 그림 전체가 베이스를 만드는데 거의 3분의 2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기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뭐 집을 짓는 단계를 생각을 한다면 기초가 되는 공사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더 깊이감 있는 화면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도 시간 기억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굉장히 그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은 아마도 그 뒤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달의 그런 둥근 형상 같아요. 그 앞에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요? 예. 왜 이 자체가, 다른 의미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어디에서 차용해 온 거냐면, 우리가, 옛날 고 천문자리,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나, 예. 천문유체에 나오는, 우리 이제 그대로 방위 별자리예요. 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예.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이제, 이 앞에 우리 고구려 고분이나 이런 데에서도 나오면은 천장에, 별자리들 나오잖아요. 네. 둥그렇게. 그 별자리에, 거의 그 별자리예요. 그 형상. 그러니까 이 자체의 원이라는 것이, 예. 뭐 이 자체도 하늘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요 자체도 하늘이고, 또,
하나의 그 더블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 자체를 이제 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주의 힘이라던가 네. 그리고 달을 상징하는 그러한 형태군요. 또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긴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은 나오는 그 소나무라던가 그 소대 형상들이 다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나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가지가 이게 길지가 않거든요, 줄기가. 이게 군데군데 이제 가지들을 치고 이렇게 잎사귀가 더 풍부한데 선생님의 소나무는 굉장히 긴 그런 줄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맨 위에 보면은 그런 초록색 이파리들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것을 유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너무 구체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너무 적게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걸 극히 사실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예.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빨간 줄거리만 이렇게 쭉 해놓고도 그 소나무들에는 그런 어떤 이미지만 전달시키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예. 이것도 실제로 우리 그 작성을 보면 군집대에 있어서 이파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 하나를 개별로 띄워놓고 보면은 이렇게 키가 굉장히 큰 상태의 윗부분만 이렇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서 항상 관찰을 하시니까 그런 게 눈에 잘 들어오시고 또 그 주제로 삼아서 작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소나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소나무 사진을 놓고 예. 이제 지워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그 소나무 형태만을 이렇게 만들고 네. 나머지는 이제 삭제시키고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선생님 주신 자료에서 그 사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것도 찍고, 뭐 또 풍경, 마을 풍경 같은 거 찍은 것도 봤는데, 그 선생님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으시고, 또 그렇게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응집된 힘을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제 이 자체에 그 우리가 이제 꼭 우주나 뭐 이런 그런 걸 형상하는 것보다도 아. 우리 이제 원이라는 것 자체가 예. 유한한 게 아니고 무한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원이 갖고 있는 그 부드러움과 그리고 틀에 딱 막혀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직선 같은 경우는 한없이 뻗어갈 수 있는. 예. 아. 이제 사실 더 그리면 더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그 끝마무리도 이제 딱 그 자로재듯이 그런 마무리가 아니고 이렇게 우둘투둘 튀어나오는 것을 놔둔 게 예. 이제 요 자체에 그 한정된 공간이 아니고 무한히 나갈 수 있다라는 아. 예. 이게 확장된 공간으로 예. 진출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그런 대조적인 성격과 또 전체로서는 그런 무한한 또 확장된 그런 힘을 예. 나타낸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이제 그게 더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시간과 기억이라는 그 시리즈 자체로 다른 제목을 충분히 더 넣을 수도 있지만 예. 그 자체로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로서 그림이 끝나지 않고 다음 그림도 계속 그거에 대한 연장이고 예. 다 하나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예. 거죠. 이 가문사의 탑은 대왕과 더불어 그 시대의 그 호국관 그리고 그 다음 때의 조선한 그 시대의 왕들의 나라 사랑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먹은 우리의 그 한스러움을 우리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유섭 씨가 그 부분을 한탄하면서 이런 명령의 황야사 이런 아주 그 초대형 시를 적어놓은 지금도 그 가문사를 거쳐서 간포학파대를 가보면은 이 고유섭 씨를 그리기 위한 그 탑이 서 있는데 거기에 이 대왕함이라는 그 시가 써 있어요. 그 이제 너무 그 하나의 내용으로만 이제 자꾸 쏠려가서 그러는데 이 그림 자체의 이 뒷배경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내 이제 겸재 그림을 가끔 내 모방해 보는데 꼭 겸재의 그림을 모방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필지를 예. 약간 흉내내면서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살짝 덮어내서 이제 만들어낸 뒷산. 예, 그런 네. 게 정말 느껴져요. 제 말씀 들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안온해 보이는. 선생님, 제가 이 작품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색도 이제 푸른색이 주조가 돼서 그 넓은 하늘과 들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다른 그림보다 훨씬 더 옆으로 긴 변형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주는 편안함도 있겠지만 예. 또 이제 그 밑에 수평적인 그 면분할이 약간 띠처럼 잡혀 있고 그 끝에 검은 라인을 싹 집어넣음으로써 훨씬 더 밑에 있는 그 푸른색이 강하게 보이고 네. 그리고 튼튼하게 밑에서 힘을 받쳐줄 수 있게 예. 윗부분이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날아갈 것 같은 예. 그런 이제 힘을 붙잡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어떤 수평 들판 같은 예. 그게 이제 멀리 보이는 나무 같은 것을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전부로 찍어서 예. 만들어내는. 재밌어요, 선생님. 그리고 보면은 그러한 또 수평 구조에 선생님께 항상 사용하시는 그런 수직 선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소대예요. 그 옛날에 이제 시골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인데, 그 소대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조형성이 예. 뭐 누가 요약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예, 하나의 작품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왜 천연 그 나무 자체를 그대로 잘라서 나무에 꼽아놨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고 예. 조형물로서 저는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또 여 자체에서 수평 구도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 또 목적도 목적이지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염원들을 갖고 그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는데 네. 이 자체가 어떤 그 염원을 기원하는 옛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죠. 예. 지금 현재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희망, 기쁨, 기다림, 이런 것을 염원하는 방법으로 예. 그 석대를 사용했죠. 예, 예쁜 정말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선생님, 오른쪽 위랑 또 화면의 왼쪽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포인트 역할을 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해와 달을 상징하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빨간 점과 파란 점이 해달을 상징하기는 하는데 이 자체도 이 전체 큰 조형적인 의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미니멀한 큰 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체에 어떤 포인트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점을 찍었죠. 이 위치를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일부러 동그란 점을 잘라서 여기도 붙여보고 저쪽에도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찾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 그림 참 쉽게 그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면적이 넓은 것일수록 놓는 위치를 찾는데 상당히 그 고생을 했죠. 그렇죠. 예. 그게 잘못되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저기 그 이런 그 선들 또 점들 이런 것들은 전체를 한 번 더 덮어주는 역할도 되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어렸을 때 평상에서 심심하고 하늘 쳐다보고 이별적을 하던 그런 별을 상징인 거예요. 예. 선생님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담긴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요, 광택도 없고, 그러니까 수채화 같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유화 같진 않거든요. 근데 재료 사용하시고 보니까 아크릴인가요? 그 이제 아크릴은 아크릴인데 아크릴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금광사 가루를 바인더에 섞어서 네. 그것을 이제 다시 아크릴 물감하고 혼합해서
그렇게 내다보면은, 이제 그게, 화이트를 좀 섞으면,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 같은, 이런 느낌이 나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릴 원색이에요. 그래서 광택이 약간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완전 광택이 없고, 이제, 마티엘 자체만을 이제 튀어나오고, 이제, 요런 것은 이제 그, 회벽 같은 느낌의, 또는 흑담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것만 발라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밀도가 약해 보이는데, 이런 원색하고 둘이 이제 혼합됐을 때는, 서로, 색들이 강해져요. 이게 선생님 이런 맛대르가 텍스처가 강한 작품이요.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되게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의도해서, 일부러 이제 두텁게, 만들어내죠. 선생님 지금 작품이요. 지금 연도가 저번 2000년도보다 99년도에 하신 작품 같은데요.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하늘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마티를 줘가지고 표현하신 거고, 이거는 어떤 산을 표현해가지고요. 약간 더 수직적인 효과를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그림을 지금 거의 딱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참 잘 보셨네요. 이 자체는, 왜 첩첩산중 포개져 있는 예. 어떤 파노라마 같은 경우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백제, 와전에 보면은 상경문전,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최소화시키는 그냥 붓자죽으로만 해서, 멀리 펼쳐져 있는 어떤 산의 풍경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 배경을 칠했을 때, 이 자체에 어떤 파장에, 흠집을 내서 그 자체가 위에 구름이나 어떤 바람결이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달되게, 만든 거죠. 근데 이거 둘이 다 똑같은 패턴 사이인데, 요런 위쪽에 있는 산이나, 바람이나, 또는 하늘이나 이런 부분을 달리 표현한 거죠. 예. 네, 선생님 작품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같은 주제와 이미지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작품들 이렇게 파란 바탕에 이렇게 홍송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가만히 보고 있을 때 블레이딩 특징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래 하단부에 보면은 검정색 삼각형이 지금 하나, 둘, 셋, 7개가 보이거든요. 마치 삼각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제, 근접된 산을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삼각형 자체가 가장 안정된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래도 이제, 안정의 형상과,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사각형, 그리고, 이 속에 이 원이 갖고 있는 원. 예. 그러니까, 요런, 소나무가 갖고 있는, 직선. 이 모든 어떤 점선면이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 예. 요 전체에서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평 어떤 단면은 하지 않았지만, 이 자체가, 밑 자체에 하나의 면 문화를 만들고, 예. 그 위에 이제 새로운 또 면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달을 상징하기도 한 커다란 원. 거기에 이제, 우리 고유의, 천문유초나 천상열차문화지도에 나오는 고유 별자리 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 작품을 보면요. 어떤 그런 풍경이라던가 또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그 조형적인 요소에 보이지 않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체는, 그림 자체를 최소화, 요약시키기 위해서는 조형 관계가 최고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러한 화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화면 하단부에 보면은요, 이렇게 점이 2개가 찍혀 있는데요. 다른 그림들에서는 제가 보통 이렇게 화면의 위쪽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거죠. 네. 이 자체가 하나의 전 우주를 만드는 거라고 치면 또 새로운 여기에 또 커다란 하늘의 원이 겹쳐서 보이는 거죠. 아, 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림을 보는 게 더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이 자체를 우리가 단순 평면으로 이제 보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 자체에는 뭐 이런 그 수평 흐름, 이런 수평 흐름 예. 자체를 그 마테리얼로 만들므로써 예. 뭐 구름인 듯 또는 바람인 듯 이런 느낌이 속에서 은연중에 끌어져 나오게 예. 그런 표현을 이제 썼죠. 그림을 알고 보면은요, 더욱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밑바탕 작업을 하신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작품의 그러니까 밑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 이게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제 아직은 색깔이 이제 그 후에 덧입혀지지 않았는데 예. 이제 지금 요 과정으로 넘어올 때도 이제 혹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가 있고 약간 진한 부가 있고 다음에 이제 밝은 부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몇 단계가 이렇게 중첩돼 보임으로 해서 예. 더욱더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그 이제 최밑 단계에서는 뭐 이런 마티엘 예. 아니면 이제 우리 이 자체에 이렇게 도돌토돌한 이 단계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이끌어 나오는 거죠. 예. 그 도구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빗살, 뭐, 성 같은 거는 선생님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뭐 우리 그 머리 빗는 빗들 잘라서 예. 빗질을 좀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제 재밌네요. 이제 간혹 새소를 쓰기도 했는데 지금 자체에서는 이제 새소를 쓰는 적은 없고 쇠로 만든 실을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걸로 이제 계속 긁어내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보풀하기가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림에 따라서 다양한 그렇죠.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내시는 예. 그런 배경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화면의 고도나 이렇게 조합은 좀 틀리지만은 파란색이 주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푸른색을 좋아하신다던가 이렇게 선호하시는 색상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푸른색 그러면 차가운 색이라고 그러는데 예. 제 그림에서는 차갑다라기보다는 되려 따뜻한 느낌으로 전환시키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예. 전 파란색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죠. 다른 예. 색도 좋아하지만 예. 그래 이제 파란색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붉은색도 좋아하고 초록색도 좋아하고 근데 이 파란색 하나만 놔뒀을 때는 그 자체가 차가운 색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붉은색과 이 파란색의 어떤 대비 예. 또 요 중성색과 이 원색의 대비 이런 데에서 그런 어떤 한 색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바꿔놓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붉은색과 푸른색이 굉장히 대조적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쓰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강하고 또 촌스러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작품에서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색채 배합이라던가 또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예년에 예.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민화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참고를 했었는데 그 이제 우리가 민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현란하고 너무 강하다 이런 느낌들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뒷 배경 자체도 원색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히 이런 중성색 이 중성색 자체에서도 저는 그 어두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밝은 단계까지 그래서 베이스를 그 아주 중화시키는 데에 노력을 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화면에 깊이가 있으면서도 또 밝으면서도 또 어떤 강조가 있으면서도 그 다양한 리듬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요, 굉장히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요, 그 고전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제 추측이 맞다면, 그, 십장승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왜 예전에 그 병풍 같은 데에 많이 그려진 그림, 그게 언뜻 떠오르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 전해집니까? 예. 아. 이건, 우리 이제 전래 민화 병풍에서 나오는, 그 십장생도랄지, 또는 왕 뒷자리에 옥자 뒤에 있는, 예. 1월 곤륜도, 예. 일명 오봉산도라고도 하는데, 그 그림을, 사용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정형화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산들이 실제로, 저 단양 쪽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이런 산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산이 있냐라고 예.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단양 쪽에 가면은 그쪽 풍경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산들이 쭉 섭섭히 쌓여 있어요. 선생님 보셨어요? 네. 그죠? 예. 내가 그래서 가끔, 나한테, 무슨 그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풍경화가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사진 스케치도 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드로잉 스케치도 해갖고 온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에 그림들처럼 어떤 뭐 수평으로 구성을 잡아 있는 어떤 면 분할을 한 부분이 이제 없는 게, 그냥 이 자체를, 그 산이 골이 더 깊잖아요? 네. 그걸 좀 더 높은 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밑을 아예 없앴죠. 그리고 이제 이 산 자체가, 좀 더, 뭐라고 볼까요? 대단히 신비롭지도 않지만,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감 자체에, 이제 펄을 사용해서, 네, 반짝반짝거려요. 이제, 그리고 이 반짝반짝한 것 자체가, 우리가 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햇빛이 있을 때, 나무가 이렇게 바람길에 흔들 네. 때 보면은, 네. 그 나름대로 그 반짝반짝한 예.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제 아. 펄을 사용한 거죠. 예. 그렇게 실제로 다니시면서 보고 그렸기 때문에 더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이 별로 크지는 않은데요. 선생님 그런 그 계획적인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작품이 정말 더 웅대해 보이고 깊이감 느껴지고 그렇게 선생님 이 작품은요. 가을 같아요. 그게 거의 단풍이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 그런 가을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차분하고, 여기 좀 정적이면서, 근데 가만히 보면 구름에서 비도 내리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 계절적인 그런 배경을 의도를 하시는지요? 뭐 그런 느낌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 산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 그 앞에 새로운 또 이런 면이 중첩해서 계속, 파노라마 형태로 쭉 펼쳐지는 예. 그런 느낌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평면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했고, 예. 요면 같은 경우는, 요건, 황토에, 물감, 그리고, 바인더, 그리고, 펄, 예. 이걸 동시에 이제 사용해서 좀 더 향토적인 느낌이 예. 더 드러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그 땅의 색깔 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선생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단계별로 색깔의 그 그라데이션처럼 그 색깔의 차이도 있고요. 또 그런 변화가 느껴지는 작품이네요. 그 이제 근간에 있는 것을 더 어둡게 처리하고, 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거의 실제적으로 만약에 카메라 앵글 같은 걸로 잡았을 때도 뒤에는 약간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예. 앞은 거의 단면으로 보이고 예. 이제 그런 효과를 은연중에 평면화 시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의도하면서 이제 예. 만든 거죠.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운 풍경 같은데요. 그 안에는 그 선생님의 그 의도와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북두칠성도 보이고요. 달, 해, 소떼, 구름, 굉장히 소재가 많아요. 사실 이제 실제 풍경들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상상적인 풍경, 그러니까 선생님 그 내면의 그 기억이라든지 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그런 추억이 담긴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별자리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고, 또 하늘을 쳐다봤을 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별자리를 대표해내는 뭐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심심하면 하늘 쳐다보고 북극선 찾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하늘 쳐다보면서 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또 여기에는 그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은 놔두고 이 자체를 봄으로써 나도 옛날에 북두칠성을 봤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건 이제 중간에 크게 안에다 집어넣죠. 예.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이 그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겹고 또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봤지만, 딴 작품들과도 차별이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 웅대한 산의 느낌이라던가, 그 나무의 그 줄기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간결하면서, 그래서 좀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마 그런 게, 우리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70년대인데, 그때는, 미니멀이 그 화단 전체를 주도하고 있을 그럴 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습관처럼 뭐 이 전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거의 평면화되다시피 한 그런 면으로 이제 자꾸 그 진행해 나가죠. 또 그 형상을 굳이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모든 그 형태의 느낌을 다 전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약이고 아무리 단순화시켜도 그 느낌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나름대로 이제 가지게 돼갖고 조금 아주 거치면서도 그냥 붓질 위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그림이죠. 근데 요거의 실제 그 실경품은 속초의 이제 울산바위인데. 이 울산바위 자체가 아주 그 거대한 한 덩어리의 이제 바위인데, 그 거대하고 웅장한 맛을 이 적은 화면에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테리얼을 이제 최대한 살려서, 그 이제 밑에 따라 내려오는 어떤 그 줄기의 느낌을 그냥 뭡니까, 사선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제 그 앞에 전경으로 이제 빼낸 거죠.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느낌의 추상 같다는 느낌으로 아마 이것도 동시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 그리면은, 촌스러워질 수 있는 어떤 카드 그림 같은 느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 이제 소나무 중간을 잘라서, 그냥 집어넣은 거죠. 아주 가까이서 본 소나무. 이 경우는 여기까지 쭉 가면 위에 달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회화 작품이면서도 그 거친 마테리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부조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느낌도 이제 감안해서, 한 만원 입자시킨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형상이 아주 적거든요. 많이 생략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느낌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구도를 가진 작품 두 점이 나란히 걸려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산이, 그러니까 그 삼각형, 산처럼 보이기가 선생님 구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하신 삼각형을 보이는데, 이 두 개가 좀 틀려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가 된 그런 날카로운 삼각형이 보이는 반면에 저쪽은 물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번지듯이 처리해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다르게 하신 그런 의도는 어떤 것인가요? 이제 그것도 평면이면서 또 평면 자체로서 그 어떤 원근이랄지 그게 꼭 원근은 아니지만 깊이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앞에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산, 또 뒤에는 멀리 어떤 지평에 있는 그런 산,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전달해보자 이제 한 거고, 예. 거기에 또 중첩되는 게 또 있죠. 이 소나무가 예. 또 그 사이에 또 한 번 더 중첩이 돼 있고. 예. 저런 면에서 같은 경우도 그 별자리는 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이제 또 만들어 놨고. 예. 그래서 평면이지만 평면 자체에서 그 셀로판지가 여러 겹치듯이 그런 어떤 겹침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속에 우러나오는 것 자체도 그 하나의 또 그 뒷배경이고, 예. 이런 면에서 또 뭐 속에 빨간색 또는 파란색, 검정, 뭐 초록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우러나오게 만들면서 어떤 거 중첩됨은 있지만 그 중첩됨 자체가 우리가 그 일반 풍경화에서 보이는 깊이 있는 원근법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 그냥 평면으로 보이면서 어떤 중첩됨 그런 걸 이제 의도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 화면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그 평면을 거스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 중첩감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려고 거의 평면의 느낌처럼 보이게. 실제로는 이제 그 깊이감이 있지만 중첩됨도 있고.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럼 이 그 화면에 흰색이랑 그 위에 이렇게 홍콩 같은 게 올려지기 전에 바탕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생면들로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추상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완전히 무슨 앙코르멜 그런 그림 같은. 네.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면 뭐 여러 사람 그림이 중첩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예. 그게 이제 작업하기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밑단계에서 이제 자유로운 그 행위를 하시다가 그 위에 점점 정돈도 하고 포인트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깊이 있고 또 많은 이야기가 담긴 그런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하랑에서 선생님 작품 만난 지가 한 7, 8년 정도 되죠?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1900 그때가 한 93, 4년 그 정도 예, 되죠. 예. 전시장에서 선생님 작품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때 이 선생님 이런 작품을 하시는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하고, 그림에서 그렇게 밝은 느낌, 이 선생님은 어릴 때 아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신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좋게 봐주셨네요. 예, 아니요. 작품에서 느낌이 그랬었어요. 예. 선생님, 예전에는 왜 그렇게 어른들이 그림 그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법대나 아니면 의대 가야지 좋다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큰 반대는 없었는데 원래 이제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또 특히 이제 우리 큰형이 무대를 가려고 그러셨는데 무슨 대학을 큰형님께서 예. 집안에 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무슨 대강 그렇습니다. 위에 어른들께서 누구 그림 쪽에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없었고 예. 아버지가 이제 전반적인 분야에 상당히 좋아하셨고 서예를 아주 취미로 서예를 글 쓰는 걸 아주 좋아하셨고 이제 큰형이 본인이 가려고 그러셨는데 이제 장남이라고 못 가겠기 장남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적극 지원해주고 그랬었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고향이 광주시죠? 예. 그러니까 호남 지방이 예로부터 예가 아주 성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그림, 예. 글, 그리고 수석, 난, 수석. 예. 뭐 일상적으로 이제 대나무, 대나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마당에 죽이 있는데 예. 선생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감할 때 왜 항상 그림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심하고 이제 저희들이 볼 때의 느낌이 어떨 때에는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를 때 저희들 마음대로 어떤 동화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근데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만이 아니고 그 다음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아마 그런 느낌이나 내용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호구라고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은 지금도 이제 바람이 잘 얼굴에 지금 닿는데 오늘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표현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선생님 그림에서 근데 이제, 표현하고 싶군요. 근데 그런 것 자체는 네. 또 그냥 너무 뛰어난 자연의 느낌에 맡겨야죠. 아, 그쵸. 저희들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야죠. 이 작품을 보는 만큼 또 선생님 만나서 말씀 나누니까 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냥 그 바깥으로 표출되는 어떤 이 맛보담도 더 내면에 있는 선생님의 느낌을 제가 그냥 오늘 다 전해받은 것 같아가지고요. 아주 앞으로는 선생님 작품 대할 때에 더 깊은 그 느낌으로 저희가 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그림을 뭐 어떤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린 것보다 예. 그 자체가 묘한 이끌림이 있었죠. 매력이. 예. 뭐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자연이나 예. 또는 뭐 보면 마을 앞들마다 당산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예, 있죠. 거기에 대놓고 비는 사람들 보고 있을 때 예. 이게 당산나무 자체가 좀 맛있게 생겼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나무 자체에 어떤 소원을 빌고 예.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뭐 큰 돌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어떤 지나온 사람들의 흔적들이 다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예. 나도 저 풍경을 사람들 냄새가 담겨 있는 그 느낌을 어떻게 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선생님 그림의 모티브가 그래서 예. 지금 선생님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오래된 그냥 왜 그 솥대 예. 위에 그 오리예요. 그 세 가지 이제, 생겼는. 예, 오리죠. 예, 그게 예. 막 비바람에 풍하에 이렇게 거슬려가지고는 오래된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고향의 그리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어머님의 그 풍경인데도 왜 어머님의 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다 선생님이 그 주위에 그 보이시는 어떤 풍경에서 느껴지는 마음을 그림으로 옮기신 거군요. 결국에는 그것 다 삶의 흔적들이죠. 예. 이제는 이 중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고고학이나 역사 쪽에 이제 선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 책 많이 읽으셨죠? 뭐 많이는 안 읽었고 우리 이제 형들이 보는 예. 이야기로 많이 들었죠. 그냥 그림을 딱 대하고 봐도 또 별자리라든지 또 소나무에 왜 홍송의 그 줄기가 하늘 끝까지 닿는 저기 소나무 타고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척 오랜 동안의 어떤 그런 시간 그 타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작품을 뵀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글씨로도 시간 또 기억 이런 글귀가 가끔 보여요. 이제 그 시간 기억이라는 것을 예. 제 이제 타이틀 시리즈로 그러니까 전체의 삶 자체를 시간 기억이라는 그 두 단어에다 이제 함축시켜 놨죠. 예. 그게 뭐냐면 제 그림에 보면은 자연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예. 하늘도 있고 별도 예.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뭐 나무 또는 산, 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간을 형상화하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형물, 솥대, 또는 이제 그 소나무 자체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늘까지 닿을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이미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저도 지금 거기만 타고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예, 다 있군요. 그 예. 소나무 자체도, 우리 그 민족들이 원체 좋아했던 소나무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를 그냥 인간의 형상이라고 저는, 인간이 형상화해 놓은 어떤 그 인지물이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이죠. 근데 선생님 왜 소나무에 소나무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곧게 올라가지 않고 그 약간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웨이브도 약간 있으면서 그게 참 정겹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 소나무 하면 절개라 그러면서 왜 그 고든 느낌을 하는데 선생님 작품에서는 하늘 끝에 닿아 있는 소나무가 꼭 여기를 조금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데에 가서는 무언가 또 새로움이, 무언가 또 닿을 것 같고, 무언가 또 우리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의도가 이시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그 건지. 자체를 또 이제 너무 그 소나무라는 형상으로만 보다 보면은, 예. 생각이 너무 한계가 또, 답이 지어지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그 전체 화면을 꾸미는 어떤 조형적 언어로서, 예. 뭐 웨이브도 지고, 어떤 예. 데는 겹치기도 하고, 그렇죠.